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스넬과 맺은 1억 8,200만 달러 계약에는 어김없이 6,200만 달러의 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봉의 일부를 계약이 종료되고 받는 디퍼는 선수에겐 손해고 구단에겐 이득입니다. 오타니는 7천만 달러 연봉 중 200만 달러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6,800만 달러는 계약이 종료되는 2034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7월 1일에 받기로 했는데 이자가 없는 것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무국은 오타니 계약의 실제 가치를 10년 4억 6천만 달러, 선수 노조는 4억 3,700만 달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스넬은 평균 연봉이 3,640만 달러인 1억 8,200만 달러 계약이지만 디퍼를 반영하면 평균 연봉은 3,440만 달러, 총액은 1억 7천만 달러가 됩니다. 1년 전 스넬이 거절한 양키스의 제안이 6년 1억 5천만 달러였던 반면 올해 자이언츠에서 받은 3,200만 달러를 포함하면 6년 2억 200만 달러니까 스넬과 보라스는 FA 제수를 통해 대성공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LA 디퍼스라고 해도 될 다저스는 계약이 종료된 후 주는 지불 유예금이 9억 7,25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디퍼스의 시작은 배츠였습니다. 배츠는 다저스로 트레이드된 후 3억 6,5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32%에 해당되는 1억 1,500만 달러의 디퍼를 허락합니다. 프리먼도 1억 6,2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35%인 5,700만 달러를 디퍼합니다. 충격을 준 건 97%에 해당되는 6억 8천만 달러의 디퍼를 그것도 본인이 제안한 오타니였습니다. 야마모토와 글래스나우에게는 디퍼를 걸지 않은 다저스는 스미스에게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주면서 36%에 해당되는 5천만 달러를 디퍼했고 스넬도 34%의 디퍼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1년 2,350만 달러 계약을 하면서 그중 850만 달러를 계약 종료 후 매년 85만 달러씩 10년 동안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계약이 종료된 테오스카를 제외하고 오타니, 배츠, 프리먼, 스넬, 스미스는 계약 총액이 15억 4,900만 달러지만 디퍼가 반영된 실제 가치는 12억 600만 달러가 돼 3억 4,300만 달러가 줄게 됩니다. 디퍼가 구단에게 이득인 건 사치세 계산 연봉이 실질 가치로 계산돼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내년 메이저리그는 연봉 총액이 2억 4,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사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오타니의 평균 연봉은 7천만 달러가 아니라 4,600만 달러로 계산됩니다. 디퍼를 통해 사치세 계산 연봉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디퍼된 금액은 그 자체로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불을 시작할 때는 사치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불 유예라는 건 줘야 할 돈을 뒤로 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이 시작되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의 지급이 시작되는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매년 9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지불 유예금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구단이 지불 유예금을 잘 예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혹시라도 선수가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디퍼를 하더라도 예치를 해야 하면 구단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는 겁니다. 즉, 오타니와 그냥 4억 6천만 달러 계약을 맺는 것과 7억 달러 계약을 맺고 6억 8천만 달러를 디퍼함으로써 4억 6천만 달러 계약으로 평가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더 스코어에 따르면 오타니의 예치금 6,800만 달러 중 매년 4,400만 달러만 2026년부터 에크로스 계좌에 적립하면 만기 시에는 오타니에게 줘야 하는 6억 8천만 달러를 모두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타니에게 줘야 하는 7억 달러 중 6억 8천만 달러를 예치할 경우 막대한 이자 수입으로 인해 실제로는 디퍼된 액수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디퍼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다른 구단들은 왜 다저스처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구단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데버스와 계약하면서 3억 1,350만 달러 중 7,500만 달러를 디퍼했습니다. 린도어가 매치와 맺은 10년 3억 4,100만 달러 계약에도 5천만 달러의 디퍼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처럼 5천만 달러 이상을 5명에게 하고 있는 팀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디퍼하려면 현금의 흐름이 대단히 좋고 엄청난 회계팀을 거느리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드먼은 템파베이 시절부터 워낙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던 데다 다저스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는 상당수의 구단들이 지역 케이블 TV와의 계약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OTT의 시대가 도래하고 케이블 TV가 쇠퇴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던 발리 스포츠를 비롯해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 막대한 중계료를 납부했던 케이블 TV들이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야구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로컬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역 중계권 수입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지역 중계권의 위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2022년 지역 중계권 수입의 경우 다저스는 1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억 4,300만 달러인 양키스, 9,900만 달러인 컵스, 9,700만 달러인 보스턴, 9,200만 달러인 자이언츠, 8,800만 달러인 매츠 등 다른 인기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샌디에고는 4,700만 달러에 그쳤는데 그것도 사무국이 중계권을 회수하면서 더 줄었습니다. 많은 팀들이 6천만 달러 수준인 반면 2년 전에 혼자 2억 달러에 육박했던 다저스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전망입니다. 한편 중계권과 관련돼 문제 있는 팀은 중계권의 가격이 정점이었을 때 대박 계약을 맺어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큰 1억 2,500만 달러를 받지만 그만큼 돈을 쓰지 않고 있는 에인절스입니다. 다시 다저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처럼 중계권 수입이 압도적인 데다 오타니로 인해 번 돈만 1억 2천만 달러라고 하는 다저스는 올해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포티코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다저스의 매출에서 선수 연봉과 사치세 납부액을 빼면 3억 800만 달러가 남습니다. 이는 하위 10개 구단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흥행이 잘 되고 있는 다저스는 오타니가 오면서 날개를 달았고 압도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니 지불 유예금을 쌓아놓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타니는 물론이고 예비 명전 선수들인 베츠와 프리먼까지 디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타니의 팀에 가서 뛰려면 디퍼는 당연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퍼는 부자팀을 더 부자로 만든다. 하지만 디퍼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팀은 다저스가 유일하다. 오타니 영입이 결정적인 다저스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 적어도 오타니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다저스를 견제할 팀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나서 궁금해지는 건 이러다 다저스가 소토까지 영입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저스는 소토의 필요성이 가장 적은 팀, 소토를 샀을 때 이득이 가장 적은 팀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저스의 재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면 못 살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겨울 다저스의 지출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흥행에서 대박이 난 올해 포스트 시즌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2,900만 달러가 선수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저스는 선수당 48만 달러, 양키스는 35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